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회육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16일이죠. 예.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분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요? 어떤 자리였습니까?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발족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와 관련된 그 행사가 또 좀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행사인데요. 이때 이제 여기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네.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고, 나머지 이제 그분들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곁에 날이라고 했는데 그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시민들까지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그때 이제 2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이렇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 토론도 하면서 센터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뭐 피해자 연대가 어떻게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자리였죠. 훈훈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가족들이 이제 만나면 항상 그러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안 만났으면 더 좋은데, 하지만 이제 또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어떤 참사 피해자들이신가요? 그건 제일 멀리는 이제 삼풍백화점 95년에 502명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거기 삼풍백화점 피해자들, 그리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들, 여기 이제 그때 23명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유아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유아들이었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그 화재 사건. 그다음에 또 같은 해에 인천에 인현동 화재 참사라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호프집에 있었다가 저기 한 57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호프집 화재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호프집 그거 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곡될까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3년에 그때 190명이 숨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금 신고된 피해자만 지금 8,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2,000명 가까이가 사망 이루고 뭐 이러잖아요. 이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 학습 갔던 학생들이 5명이 죽었어요. 네, 이게 이제 2013년입니다. 공수부대 막 해병대 병영 캠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스탈레데이즈호 그 침몰 사건도 22명이 지금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8개 참사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합치자 한 거고요. 뭐 이외에도 사실은 얘기하는 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라든지 오송지하도 참사, 또 제천 스포츠 화재 센터, 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 저 광주의 학동 참사, 뭐 이분들하고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자기들 현안이 급하니까 당장 이거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결합하겠다는 얘기들 좀 듣고 있어서 이후에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가 이게 우리 사회가 그 참사가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부터 해서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까지 2017년 그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이 유족들이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참 슬픈 모임이거든요. 슬픈 모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닮았다. 우리 사건하고 너무 닮았다. 이 참사가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피해자도 똑같은 얘기. 시랜드 저기 했던 분도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으냐. 어떤 점이 그렇게 똑같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덮으려고만 하고 거짓 정보 하려고 그 진상규명 요구해도 안 되고 그냥 보석만 저기 하고 또 위령탑이나 이런 것들도 안 보이는데 숨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장례 전과 장례 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장례 전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장례 끝나면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똑같은 식으로 되풀이되어 온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제처럼 다른 참사도 자기들의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항상 참사가 났을 때 우리가 잘못 싸워서 우리가 못 싸워서 미안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유가족이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유가족 안 만들자. 우리 서로 활동하면서 우리 같은 유가족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니까 사실 슬픈 그런 연대체죠. 자, 그 내년 1월에는 그 4.16 재단 부설로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도 설립될 예정인데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예.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 줄 수 있는지 유혜정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만들어진 이유는 뭐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지금 박래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는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설립을 준비 중인데요. 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난이 너무 일상화돼 있기도 하고 대형화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재난 직후에 구호나 물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되게 많은데 네. 재난 피해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이나 피해복이나 요즘에 최근에 핫도가 되고 있는 혐오나 차별의 문화적 폭력을 사실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관련한 제도나 정책의 개선도 굉장히 부진하고 네. 시민들의 의식도 사실은 많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이름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재난피해자 도움센터가 아니라 재난피해자 권리센터라는 점이 좀 새로운 접근법으로 보이는데요. 재난피해자의 권리라는 게 뭔가요? 재난피해자는 지원받고 도움받고 해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근데 사실 재난이 왜 발생하냐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개인적인 뭐 안전 불감증이나 불행으로 사실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의 역할들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들은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니까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재난을 해결하는 방식이자 예방하는 방식일 텐데 이건 사실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권리란 측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이제 진상규명을 알 권리가 필요한 거고 진상규명이 그죠. 진상규명이 돼야 될 권리가 필요한 거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고 피해를 회복할 권리들이 필요한데 이러면 사실 가장 먼저 이태원 유가족들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모이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정부가 해줄 수 있냐, 뭐 시의적 차원이나 니네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나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가 침해된 측면에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이나 필요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국가 사회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러한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 대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 소위 혐오 표현으로서 따옴표에서 무슨 뭐 시체팔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받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다쳤었는데 보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왜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물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왜 다쳤는지인데 사실은 재난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왜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왜는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궁금한 거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예방 조치를 해야지라는 입장에서 사실 왜가 질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국가는 그것들을 굉장히 시혜적인 접근을 사실 보고 있으니까 계속 재난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재난으로 끝나는 게 참사까지 사실 되어지는 이런 경로를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더 이상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시민들은 그럼 어떤 뭐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센터가 됐든 어디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게 기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나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존의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고 기존의 재난을 경험했던 경험자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경험했어야 되는지를 사실 보는 거거든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사실 우리 사회가 재난을 덜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예방하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건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해야 되는 건 사회문화적으로는 사실 혐오나 차별의 시선을 좀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 피해자를 가장 힘든 건 진상규명이 안 돼서도 있지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회복, 명예회복을 사실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뭐 시체 파리를 한다, 뭐 이러저러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런 사실 혐오의 시선을 씌우면서 훨씬 더 사실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부터가 사실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세우는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귀 기울이라 혐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혜정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피해자연대, 이거 뭐 당장 현안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 피해자분들. 와,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추운데, 14일부터 여의도 앞에서 천막농성, 어제는 오체투지 행진까지 하셨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거기 천막농성하면서 아침에는 출근할 때 피켓팅하고 그리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국회를 오체투지로 돌아요. 아이고. 그 언 땅을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제가 사무실이 돌고. 여의도에 있어서 아는데요. 여의도가 서울 중에서 제일 추운 데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 강 한가운데 있어갖고 강바람이. 그리고 또 저녁 피켓팅하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15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159배를 하면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하는 걸 매일 좀 하는데 이게 이제 20일에 본회의가 이제 잡혀 있잖아요. 20일 날 이제 본회의 내일이죠?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법이 통과해 줄 걸 촉구하면서 하는 건데 내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계신데 왜 어떤 이유로 다시 한번 특별법 통과 호소하면서 이렇게 오체투지까지 하시는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고 이승현 씨 유가족 연민숙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잃은 부모들의 마지막 경고이자 간곡한 호소입니다. 절대 후퇴를 듣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고자 갔던 이태원에서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할 뿐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정부 여당은 이미 광범위한 수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특별법. 이렇게 뭐 논리적 연관성은 있어요. 국민의힘이 쪽에서 이렇게 정부 여당 쪽에서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았거든요. 유가족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 사람들이 돈 더 받으려고 시체팔이 하면서 자식들 팔아가지고 돈 더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이 좀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최우선으로 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진상규명. 그런데 지금 좀 정부와 여기서 한 게 경찰이나 뭐 다 했지만 그게 밝혀졌느냐?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부와 여당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이나 좀 피해자들의 어떤 이 느낌하고는 상반된 그런 거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됐는데 이제 진상규명 필요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보상이라든지 이쪽 중심으로 이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법안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유가족들은 분명히 얘기한 게 거기서 이태원에 거기 놀러 갔고 그 추억을 만들려고 갔는데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아직 못 밝혀졌다는 거죠. 밝혀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말고 그리고 기소도 안 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유가족들의 얘기고 그걸 특별법에 담아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너무 간극이 크죠. 자, 그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뭐 28일 날 본회의가 한 번 더 잡힐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사용할 거라고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폐기가 되고 이제 그래서 저가 되는데 좀 저희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재난 참사와 관련된 조사나 수사 이렇게 이제 또 뭐 법원에서 재판 받고 그럴 때 그 윗선은
처벌 하나도 안 받아요. 말단만 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렇죠. 현장 책임자들. 지휘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불처벌이에요. 그래서 이 불처벌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도 있는데 거기도 가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또 한 번 좌절을 남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진상규명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싶은 그 간절한 요구 때문에 이 추운 날 땅바닥을 오체 투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하면 어떻게 되나. 근데 또 할 것 같아요. 또 걱정이 됩니다. 또 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예. 자, 이 추위에 오체 투지까지 하고 있는 이태원 유가족분들 건강 잘 돌보시고요. 20일과 28일 본회의 상황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